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뭉쳐야 산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현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김동원 총장,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장인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의 임동욱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비나텍의 성도경 대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 그리고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어제는 대학이 없으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 삼각파도를 만난 대학의 현실을 논의했고요. 이번 시간엔 변화를 실감한 대학 이제 시작이다, 또 기업은 지금 상시 구인 중이라는 주제로 함께해봤습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지역 인재 채용의 어려움 등을 논의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총론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고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자 분야에서의 대안, 또 지금 하고 있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또 벤치마킹 할 만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오늘 김동원 총장님의 그 비나텍 사례를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기업이 먼저 대학을 찾아온 그 과거의 사례가 지금 비나텍을 이렇게 성장시킨 하나의 결과로서, 물론 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예, 조금 전에 삼각파도 말씀을 드렸더니 김 의원님도 통렬한 반성해야 된다 그러시고, 우리 부지사님도 그러시고 기업에서도 그러셔서 통렬한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김동원 총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무거운 책임을 맡았는데, 저희 총장들의 별명이 있어요. 총장들 모이면 코로나 총장. 예. 이거 뭐 전혀 예상 못한 사태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지금 총장님들이 마른 수건 또 짜고 또 짜는 총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참 현실적이면서 푸념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원광대학 사례를 좀 들으면은 취임하면서 제가 4가지 경영 방침을 그 취임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 경영, 데이터 경영, 현장 경영, 지역사회와 상생 경영. 그래서 2019년에 제가 만나 뵀던 분들이 한 3,000여 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속도나 어떤 그 뭐랄까 이 규모나 또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좀 보여주라 그러면 굉장히 그런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대학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밖에서 보시는 거 몇십 배 이상으로 처절한 지금 그 노력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예를 그러면 도대체 원광대학은 뭘 했는데 뭘 자랑할 수 있냐. 어저께 큰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지역에 10분의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XR, VR, 실감 콘텐츠 실증센터, 그것이 이제 전북에 유치됐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대학 건물 안에다가 그걸 해준 게 원광대학밖에 없다대요.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에서 그냥 건물 하나 통째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의 모든 역량이 결집돼 가지고 큰 지금 성과가 이제 결실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하시기만 하면 대학도 어떻게 보면 준비돼 있다. 준비돼 있다 이미 대학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 혹시 교수님 3분 모시고 가기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우주예요. 자기 세계가 전부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이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니까 이게 이제 설득을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약간의 조금 기다림도 좀 필요한데,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특히 이제 행정 쪽에 보면 사실은 좀 실패도 용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실패를 거듭해야 그다음에 성공도 있는 건데, 한두 번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외면해 버리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려면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이번에 그 실증센터 했던 사례처럼 거기에는 아마 앞으로 그 첨단 분야 XR, VR 쪽의 기업들이 한 뭐 10개 이상 입주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이미 준비돼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습니다. 임동욱 대표님, 예, 기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 기업들이 많이 힘든데 뭐 옛날에도 뭐 기업들이 보면 항상 이제 일감이 없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중구로 뭐 일감 플러스 일꾼이죠. 이 일꾼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유능한 청년들이나 이제 그런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자체가 어떤 목적인데 결국에 하는 일 자체가 결국에는 구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열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우리가 옛날에 그 구인 구직 하면은 일반 가게나 어떤 데 다니다 보면은 항상 뭐 조그만하게 뭐 상시 구인 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단순 아르바이트나 단수직 근무하시는 분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기업에서도 상시 구인 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그 공고를 내고 아까 비나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요즘에 워크넷이나 이런 근로복지공단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항상 노동부나 이런 데서 인력을 어떻게 뭐 뽑을까 이런 부분이 더욱 고민이다 보니까 일감은 둘째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일감보다는 일꾼이 필요한 그런 전라북도의 기업이 현실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원을 충원하는 일도 어렵습니다만 졸업을 시켜서 취업하는 취업률도 지금 구조조정 평가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고봉기 부지사님, 중소기업 중간중간에 좀 현장 방문도 많이 하시고 기업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애로사항도 들으시잖아요. 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또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파악도 좀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대학의 위기나 지방 소멸의 위기가 결국에는 해법은 기업에 있다고 저희 행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데 거기에 답은 또 현장에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이고요. 아마 두 기업도 제가 다 현장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는 이유는 가서 보면 이 기업은 행정에서 어느 분야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좀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자료로만 봤을 때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을 자주 가는 거고 결국에는 근데 이제 기업이 잘 돼야 전북이 크는데 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력입니다. 인력. 작은 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우리 전북의 스타 기업이 됐든 모든 기업에서 인력 말씀은 꼭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이 대학이 살고 전북이 강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도 많이 바꿔 나가야 되겠고 지금 사실 뭐 그쪽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정책을 하고 있어도 하나의 문제가 개별 기업 맞춤형으로 정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맞춤형으로 해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맞습니다. 포인트입니다. 우리 정책은 행정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일은 그냥 이렇게 널어놓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현장을 가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바꿔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정무 부지사 와서 이제 정말 코로나 아니면 더 갔을 텐데 제가 2인 1조로 해가지고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기업을 전부 현장을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장을 만나라. 그 이유는 의사결정권자가 내용을 알아야 결정을 하는 거지. 밑에 직원한테 설명을 한들 그 직원이 대표한테 보고하는 걸 별로 못 봤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사결정권자가 행정이 하는 일, 대학이 하는 일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기업이 사는 지금 첫 번째 어떤 방법, 첫 번째 어떤 계기. 지금 전라북도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과 행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의 문제. 그럼 인력을 어떻게 연계시켜주고 지원할 것인가? 뭐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업 중에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교육을 시켜달라. 요거를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진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 기업에 추가로 고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지원도 일부 사실 현금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예. 제일 큰게 저 예. 일자리 사업 센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북 일자리 센터를 국비 통해서 도비까지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 일자리 센터나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예. 돈이. 그래서 그 돈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인력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많다.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맞춰 나가는 쪽에 협의나 어떤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시가 탄소를 굉장히 육성을 했고 국가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탄소 관련된 기업이 도내에만 해도 약 뭐 200개 가까이가 네, 예. 있고 그 관련된 기업의 탄소학과가 대학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계가 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실적인 속에서의 목소리들이 조금 함께 만나지는 지점 그 부분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탄소 관련해서 예. 탄소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전라북도 전주 뭐 각 또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탄소 기술은 진흥원에서도 하고 또 뭐 캠티 뭐 대학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기업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예. 뭐 전혀 그러기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기업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인원 문제는 기업의 인력 문제는 뭐 몇십 년 전부터 문제였을 겁니다. 앞으로 100년 가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입에 기업에 딱 맞는 떡을 만들어서 대학에서 뭐 아니면 어디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소양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어떤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공대에서 요즘 인문학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인재가 기업에 와서 그 기업이 어떻게 육성을 시키냐 이것이 문제지. 교육 이제 인원을 뽑으면은 거기에 지원책이 너무 많아요.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온통 뭐 거기에 일자리에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과하다고 할 정도로. 예. 근데 거기서 그런 이제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이 그 이제 채용한 인원을 어떻게 계속 또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북대 나오나 서울대 나오나 기본 소양은 똑같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분야에서 1등으로 키우냐? 그것은 어떤 기업 의목이지 않냐? 네, 그 부분에 좀 예. 다시 한번 말씀 좀 네. 드리고 싶으면 사실 우리 성사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기 우리 비나텍이나 이런 그 거의 중견기업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은 정말 핵심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도하고 지금 대학들이 그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도록. 그런데 저희 좀 죄송스럽게도 저희 죄송한지 어쩐지 저도 지금 나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북대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의 거의 10%도 가지 않습니다. 핵심 인력이. 결국 이제 뭐가 잘못되느냐? 전북대 학생들의 그 인성이 잘못되느냐? 그런데 이 학생이 기대치가 높은 거죠.
급여에 대한 기대치, 어떤 삶의 질에 관한 기대치 이런 게 굉장히 높단 말이죠. 예. 여기서 이제 근데 지역 기업이 그거를 이제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타 지역으로 혹은 수도권으로 이렇게 유출이 돼서 나간단 말입니다. 열심히 키우는데 결국 갑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책을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하나는 핀셋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가기 위한 기업들을 위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은 좀 별개의 것이거든요. 일반 중소기업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별도로 교육시켜서 그리 취업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별도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다른 장소 이야기하는데 영국의 서리 대학은 바로 옆에 서리 리서치 파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서리 대학 교수가 어느 날 출근하면 리서치 파크에 출근하고 어느 날 출근하면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연구원이 어느 날 출근하면 대학에 가서 수업 듣고 있고 연구원이 자기 기업과 같이 연구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같이 붙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아하. 누가 구슬이고 누가 돌이고 누가 옥인지를 아는 거죠. 학생을. 예. 어떻게 바로 보고 인상 보고 우리 한만원처럼 인물 좋다고 금방 사람 뽑아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결국 옥석을 가려내는데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어쩔 때는 사장 월급을 주고 데려갑니다. 이 핀셋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장 월급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지자체에서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등등의 그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인재를 보내줘야 한다. 왜냐하면 비나텍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제품,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야지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그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우리나라 이 전라북도 내에서 경쟁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인 거죠. 그러면 글로벌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걸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냐? 근데 문제는 저런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지 전라북도 미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런 핀셋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핀셋 정책을 하는 것이 한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인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면 가정에서 모든 것을 어디 합니까? 적게 먹고 적게 쓰고 교육에 다 투자합니다. 큰아들이나 막내아들 중에 누구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 뭐 물론 딸도 있죠.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한테 몰빵을 해서 나중에 니들이 다 우리 먹여 살리라 이런 정책을 쓰셨습니까? 근데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전주시 예산, 저희가 전주에 있으니까 예산에서 몇 프로를 과연 이 교육에 투자하고 있냐? 정부에서 가져오는 거 다 합쳐가지고 몇 프로를 투자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핀셋 정책을 과연 쓸 것은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성장하거든요. 옆에 있는 임동욱기 대표님은 피치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아무나 못합니다. 탄소하는 나라들은요 선진국입니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경량탄소 왜냐하면 소비재가 팔려야지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 소비재 경량탄소 사업은 앞으로 미래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온 힘을 사활을 다해서 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 탄소 산업을 일으킬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업에서는 탄소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있냐 이거죠. 과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걸 끌고 갈 미래가 보이냐 이거죠.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핵심 인재가 서너 명 혹은 너댓 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영국의 버밍엄에 도서관 앞에 영국 산업혁명의 3인방에 금으로 만든 동상을 세워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명이 그 페이스북도 만들고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인텔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핵심 인력들의 그룹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피치케이블이 살아가려면 세계적인 인재 서너 명이 모여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거를.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장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서너 명, 한 대명이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전라북도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맞춤 인력 양성이 어렵지는 않죠.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핀셋 정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박명수 총장님. 예. 드릴게요. 저도 이제 하림도 방문하고 같은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몇 차례 또 거기에 작년에 이제 풀무원도 들어와 있고 그래요. 가서 대표님들 뵈면은 원광대 애들이 왔다가 2, 3개월 만에 다
서편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거는 전북대나 원광대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좀 구조적 문제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지금 학교의 어떤 그 취업 정책을 전환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쉽게 표현하면 특공대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식품영양학과 그러면 저희 대학 출신의 동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특별 장학금을 출연을 해라. 예. 국가에서 저 국립대는 많이 주는데 사립대는 별로 지원 안 하더라고요. 공립대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유력한 이제 동문분들한테 특별 장학금을 만들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지역이 살아야 지방이 살아야 결국은 중앙도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소신 철학 이런 학생들을 연간 한 100명만 근데 이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문 특별 장학금 또는 이제 우리 뭐 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어떤 그런 장학금을 줘서 꼭 저 공중보건의가 의무기관을 뭐 3년 5년 근무하듯이 그렇게 해서 학부 재학 시절에 여러 다양한 혜택을 뭐 장학금이 됐든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또 계약학과 방식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학생은 한 3년에서 5년 동안 지역 기회에서 반드시 의무 복무를 하게 되면 예. 우선 이제 장기적으로 뭐 우수한 인재가 나오는 건 그 다음에 과제인데 그래도 단기적인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역 기업들이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런 특공대 정책으로 그래서 뭐 전북대 몇 개 계약학과, 뭐 원광대는 예를 들면 이제 농식품이라든지 이런 뭐 탄소공학과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행정과 기업과 대학과 또 지역사회, 시민사회, 뭐 동문들이 연합해서 그걸 한 10년 정도만 추진하면 뭐 다 도망가도 한 1000명 길러놓고 그중 100명만 우수인재만 남아도 전북의 미래는 있을 거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제안을 하는 중입니다. 이 언론에서도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방 방송 잘 안 보죠. 왜냐하면 매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이 존립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작자로서 진행자로서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과연 몇 퍼센트나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그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론이 해야 될 지방 방송이 해야 될 일은 지역의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진짜로 빛나는 별이 아니라 소리 없이 잠자고 있는 별들이 많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역하면 중소기업, 대기업 가야지. 왜 그러면 중소기업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런 복지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안에 스스로의 힘이 있고 잘 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대학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자주 홍보하고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 그 부분을 좀 더 유도해내는 것이 지역 언론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오늘 말씀 들어보면 좀 잘하고 있는데 이게 버무려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없었고 임계치를 못 넘은 거죠. 예, 그래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떠나고 있는 건데 김성주 의원님 정말 도의원부터 시작하셔서 국회의원 갈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부터 가셔서 국회의원도 갈 수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지금 자리 잡고 계시고 보건복지도 여당이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힘을 좀 우리 지역민들에게 불러 일으켜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 자성을 하자, 남 탓하지 말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서로 간에 좀 힘과 지혜를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반성적인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서울서 대학을 다니고 다시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 생각 느낌은 그러냐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측면에 비하면 여기 우리 지역에 고향에 살고 계신 분들은 너무 편안한 거죠. 느긋한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게 생각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우리가 갈수록 더 뒤처진다라고 한 것을 확인하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사신 분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몰라요. 사실은 뒤지면은 막 안달이 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린 너무
편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누구부터 반성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의 지도자부터 먼저 반성해야 된다. 정치인, 행정가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현재 자기들이 보면 이 지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거든. 잘났죠. 잘났으니까 높이 갔겠죠. 그런데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이 상태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헴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지역은 꼰대들의 지배 사회가 되는 거죠. 제가 표현은 조금 거칩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젊은 친구들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나텍이나 피치케이블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전도 유망한 회사에 같지 않고 뭔가 눈높이를 자꾸 서울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반성한다면 지금까지 뭐 많은 노력을 했죠. 정치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뭐가 유치됐다라고 요란하게 홍보하지만 그 뒤에 이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점검 안 하는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정치인도 그걸 했다고 성과를 냈던 공무원도 잊어버리고 그건 나머지는 다 이제 기업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기업은 비즈니스하고 돈을 버는 게 자기 목적인 거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게 우선 사명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지나고 난 다음에 왜 그때 그렇게 지원받고 출발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나오냐고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탓하는 이런 게 사실은 우리에게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지역이 잘 나가려고 하면 주력 산업 그다음에 핵심 기업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산업과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언론도 그런데 자꾸 주목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비나텍이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제가 알고 그래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역에 코스닥 상장 기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너무 작은데 편한 데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정말 앞장서서 나가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카메라가 찾아가고 언론이 가고 지역에 관심을 좀 둔다면 그 친구들이 내가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내가 성장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 있다. 네, 지금까지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뭉쳐야 산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 해법은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